수요의 104페이지에 소득 탈승하고 수요의 교체 탈승 있죠.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 쉬운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돼요. 되나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그냥 봐두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섞으면 헷갈려 버리니까 지금 그냥 수요의 가계 탈승하고 이것만 봐둬요. 되나요? 이게 가장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이해가죠? 오늘 처음에 하면서 뭐 소득 탈승하고 교체하고 별것도 아닌데 이게 겹쳐져 버리면은 우리 했던 것도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놔두고 나 뒤에 하면 돼요. 지금 11일 이것도 먼저 잡아놓고 되나요? 그래서 수요 소득 탈승이나 교차는 해봤자 수요 가계 탈승 아니면 교차 소득 탈승 가지고 계산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일단 놔두시고 이것도 먼저 봐두시라는 거죠. 넘어가면 쭉 넘겨버려요. 요 관계 봐주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109페이지 보여요? 109페이지 (11, 12월) 달 하는 것은 좀 개별적이고 한개 부분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어 위주로 제가 해나갑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잡혀야 나중에 뭐 우리가 좀 구체적인 것은 내가 먼저 요거가 담으면 된다 했죠, 그죠? 그래 나오면 돼요. 처음에 너무 많이 시험을 좀 작게 놓을 분량이면서 놓지 않은 분량이면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혼동돼 가지고 뭔다고요? 정리가 더 안 돼요. 되나요? 처음 할 때는 제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한 그 부분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로는 좀 민법과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학교는 이건 처음보다 이거는요 번역서예요. 뭐요? 학교는 우리나라 책보다 다 여기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번역해 놓은 책들이라 다 이게. 그러니까 책들 내용 다 달라요. 뜻은 같은데 표현은 기법이 다 달라요. 번역서이기 때문에. 되나요? 그러다 보니 학교는 조금 볼 때 처음에 나갈 때 이해 위주로 담아 놓으면 돼요. 되나요? 그래 나가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 결정요인이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시험 칠 때는 제가 그래프는 작도 논리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프에 대해서 다 미리는 버리세요. 되나요? 시험 푸는 것은 다 그래프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풀어버려요. 되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장 가면 그래프 그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프는 보면 알 것 같아도 나중에 시험장 가면 써먹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되나요? 근데 그래프를 안 그래도 답은 다 나와요. 그리고 그래프는 작성 논리만 알고 버리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9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뭐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 다음에 또 앞에 뭐요? 탄력성. 그 다음 오늘 균형 있죠? 이걸 응용한 거라 보면 돼요. 응용한 거다. 투자는 앞까지는 다. 되나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제일 마지막인 결론이에요. 되나요? 결론이에요. 보면 자, 지금 현재 특정 지역 내의 특정 아파트 단지가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것을 뭐라 불렀어요? 이걸 항상 해당 아파트 또는 해당 주택이라 줘요. 시험 치면 우리 시험은 명시적으로 뭐요? 특정 아파트 시장에서 딱 줘요. 특정 주택 시장이 준단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당이라 하는 뭐 한다고요? 해당.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해당 뭐요? 주택 또는 해당 아파트라 이 불러요. 아파트
줘야 시험한테 맹시적으로 되나요? 그럼 이거는 항상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가 수요 공급수 말하는 이거는 항상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택이나 해당 아파트를 딱 지정을 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되나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맞나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 딱 설명해 보니까 제가 세 개만 그려볼게요. 물론 이거는요 제곱미터당 해도 그냥 평당 해도 좋아요. 뭐요? 우리 법정 당일은 제곱미터지만 제가 그냥 평당 쓰겠습니다. 제곱미터 평당이나 요 가격이 나와요. 이때 요걸 우리 말한다고 이걸요. 이걸 단위라고 해요. 단위당. 뭐요? 단위당. 있어요. 단위당. 단위는 뭘 말한다? 한 평당. 또 1제곱미터당 말합니다. 제곱미터당을 말합니다. 가를 해보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일 때요? 요 보니까요. 자, 지금 100만일 때가 있고 얼마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세 개만 써볼게요. 한 개 더 뭐요? 110만일 때가 있고 뭐요? 때 있고 120만일 때가 있고 세 개만 써볼게요. 사실 뭐 특정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의 가격의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안 그래요? 차이는 안 나겠죠? 보통 폭이 있다 해봐요. 요 사이도 있겠죠? 101만원, 100원 있을 거잖아. 그죠? 이거는 생략하고 이렇게. 세 개만 끓여볼게요. 이때 우리가 항상 수위는 뭐다? 시장이에요. 시장. 뭐요? 시장 수유량과 시장 공급량을 따져요. 이걸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럼 시장은 뭐다? 각 가격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수요자가 살려갈 면적을 합친 값. 맞나요? 개별 수요의 합이 뭐다? 시장 수요. 이 아파트 단지에 가격이 100만 원일 때 살려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려갈 면적을 다 합친 값이에요. 되나요? 해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보니까 이게요. 뭐요? 3,000평이 나왔어요. 몇 평요? 3,000평이 나왔어요. 3,000평. 다 합치니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여러분 다 합치니까 3,000평이 나왔어요. 근데 소유자들은 가격이 뭐요? 올라갈수록 작게 살려 하죠. 이때 이게 뭐요? 예를 들어서 2,000평이 나왔어요. 이때쯤 뭐요? 500평이 나왔어요. 몇 평요? 평이 나왔어요. 합치니까. 그럼 결국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적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공급량을 따져보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쌀수록 안 팔려 하죠. 이때 공급자가 팔려는 것은요. 일단 1,000평을 팔려요. 합친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각 주택의 소유자가 팔려고 내놓은 뭡니까? 그 면적을 합치니까 뭐요? 1,000평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때는 이제 똑같이 2,000평이 나왔어요. 연면적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뭐요? 이때는 4,000평이 나왔어요. 그 위에 거는 뭐요? 수요자의 마음이고 밑에 거는 공급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가만 보니까 우리가요 균형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균형은 이꼴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꼴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죠? 그럼 이때를 우리 만다고요. 이 110만일 때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것도 2,000평,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것도 2,000평이죠. 이때 이 상태를 우리는 균형 상태라 불러요. 무슨 상태? 균형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요, 요 균형 상태 요거예요. 뭐요? 균형 상태. 요걸 우리가 제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균형 상태. 이걸 보는 거예요. 균형 상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구자는 요겁니다. 여기 어떻게 바뀌느냐? 또 여기 무슨 뜻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균형 상태. 그럼 이때 요걸 보세요. 이때는요. 가격이 100만일 때는 어때요? 평당 100만일 때는요. 수요자들은 3,000평을 살려 하는데 공급자는 기껏해야 1,000평을 팔려고 해요. 그럼 수요가 2,000평이 넘치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잖아요. 2,000이. 이 2,000평을 초과 수요량이라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공급을 초과하는 양. 그럼 2,000평이 뭐다? 초과 수요량이라는 뜻이요. 수요량. 이때 이거는요. 우리 공급이 3,500이 넘치죠. 요 3,500을 똑같이 이걸요 초과
공급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수요를 초과하는 양. 초과 공급량이라고 불러요. 공급량이라고 불러요. 이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한 이 상태를 우리는요, 불균형 상태라 불러요. 무슨 상태? 불균형. 뭐 같은 게 균형이라면 이렇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을 우리가 불균형 상태라고 불러요. 불균형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가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에 나갔을 때 공급량이 귀하죠. 공급은 고작 1000인데 살려는 양이 3000이잖아요. 우리는 수요가 좀 넘치잖아요. 수요가 넘치면은 우리가 시장의 논리가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수요가 넘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좀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하지 말고. 살살 넘치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살살 줄었었는데. 공급량은 기껏해야 1000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3000이니까 살살이 줄었으면 서로 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뭡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간단하죠? 봐봐. 니캉 내캉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놀다가 둘이서 뭐하다가 또 얼굴 빨개진다 봐라. 놀다가 택시를 잡아. 뭔다고요? 택시를 잡아. 차가 없어가지고 잡는데 손님들이 줄을 팍팍 서서 이번 날에 안 그래요? 집에 귀가하려고 택시가 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요 요리 가야 돼. 알지? 안 사주지? 흔들어야 돼. 따따구리야. 콜? 4배. 그러면 2배. 흔들면 4배. 올라서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이지 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올해 김장철에 올해 배추가 뭐요? 귀해서 흉년이어서 배추가 좀 귀합니다 하면 딱 생각합니까? 아이고 또 김장답을 하니까는 배추가 비싸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같은 거잖아요. 수익이 넘치면은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논리상. 그래서 이때는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초과 수요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작아지고 공급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많아서 같아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논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수요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못할 사람들은 잠재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공급은 많아지죠. 그래서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 논리상 균형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작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서 균형 상태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공급이 넘쳐요. 공급이 넘치면은 시장 논리상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공급자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팔려는 과정에서 가격이 따오신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시장 논리상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은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내려가면 수요자들은 더 살려고 하고, 맞나요? 공급자는 안 팔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은 많아지고 공급량은 적인단 말이에요. 적어지면서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균형 상태 되면은요 항상 균형 상태로 복원하려는 시장의 논리가 작용돼요. 되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균형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초과 수요든 초과 공급이든 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적어놓은 게 지금 현재 뭔다고요? 그 109페이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되나요? 읽어봤자 그 내용이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은 적어지고 공급량은 많아짐에 따라서 뭐요? 균형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논리를 볼 때 이런 상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량으로 보고 여기를 원진을 보고 여기 가격을 보면 지금 수요 곡선은 뭐요? 우하향 곡선이죠. 그죠? 곡선이죠. 고음 곡선은 우상향 곡선이 되죠. 그죠? 그럼 요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을 우리가 만다 이걸요. 균형점이라 불러요. 균형점. 뭐요?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요 균형점에 상호하는 요 량을 균형량이라 불러요. 여기서 본다면 균형량이 2천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죠? 2천에서 같잖아요. 그럼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은, 즉 교차하는 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2천 평일대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때 여기에 상하는 요 가격에서요. 수요자들은 뭔다고요? 수요자들은요. 11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공급자는 110만 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 이때는요. 균형 가격도 같아요. 뭐다요? 그럼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에서는 뭐다? 수요 가격과 균형 가격도 같은 거예요. 각각 110만 원으로. 맞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같다 해서 뭔다겠요? 균형이에요. 균형.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요 점을 우리는요. 균형 양이라 불러요. 항상 여기다가 균형 들어가죠. 균형자. 균형 들어가요. 이때 요 가격을 우리는요. 균형 가격이라 불러요. 쉽게 말하자면 줄이면 그냥 균형량인데 이걸 늘려가지고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수급량 주게 돼요. 근데 뭐만 잡는다? 균형량만 잡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균형량만 있으면은 수식어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것도 뭐예요? 균형 시장 가격 쓰게 돼요. 근데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균형과 가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줄여서 균형 가격 하게 돼요. 되나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위에 뭐요? 그 제일 밑에 균형의 정의가 뭐 해놨어요? 제일 밑에 뭐 해놨어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맞나요? 결국 그 말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 수요량도 2천, 공급량도 2천 같은 상태 되나요? 이게 그냥 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초과 공급 발생 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초과 공급 발생 시면 이쪽이죠. 볼 것 없이 이쪽이죠. 이쪽이죠. 우리 시험에 그래프 안 논다니까 그런다. 말로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쪽이면 뭔다고요? 자, 밑에 가격이 P일 때 쭉 있는데 놔두시고요.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가격이 하락해요, 상승해요? 이항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며요. 그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게 있을 거예요. 맞나요? 뭐요? 일자는 평가 하락하게 돼요. 가격이 이때 뭐요? 이때 이제 같아지면 뭐 된다고 이때가요? 균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가 된다고요? 수요량은 결국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서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다. 그 말도 밑에 거 똑같아요. 이게 적은 거잖아. 좋았어요. 그죠? 여섯 개 같은 데 써놓은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 가격 결정 뭐라 써놨습니까? 넘기면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고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이때가 뭐다? 균형량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가 뭐다? 균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가 뭐다? 불균형 상태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 계산 문제는 놔두시고 보고요. 나중에 시험 치면은 시험 친다면 그 딱 보니까 그 3 있습니까? 3? 사례 연습에 3 있습니까? 110페이지에 사례 3 있습니까? 그것만 한 개 별 붙여놔요. 그거에만 별표 하나 쳐놔요. 그거에만 별 붙여놔요. 쳐놨어요? 그 3번 거기에 시험을 놓는다면은 샘플이에요. 되나요?
나온다면 샘플이에요.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110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자, 수요와 공급이 각각 변동하는 경우 해가지고 한 장 넘겨보세요. 그거 보니까 그 111페이지 그래프가 보이죠? 밑에 보이죠? 또 112페이지 보이세요? 뭐 그래프가 보입니까? 114페이지. 아이고, 머리 아프다. 뭐라고요? 뭐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뭔다고요?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요건데, 이런 문제 놓으면요, 10초 안에 끝내야 돼요. 몇 초 안에? 끝내야 돼요. 이런 문제는 10초 게임이에요. 몇 초 게임? 그래서 항상요, 내가 다 문제 딱 풀잖아요? 풀면요, 내가 이 문제를 10초 안에 풀 수 있겠다 하면 풀고요, 10초 안에 풀 수 없겠다 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푸는 법을 익혀버려요. 뭐요? 몇 개 안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푸는 법을 익혀버린다. 콜?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 칠 때요. 수요든 공급이든 항상 균형량을 먼저 봐야 돼요. 뭘 본다고요? 균형량, 이거 먼저 봐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균형량을 먼저 다 보는 거예요. 항상 균형량. 항상 균형 줘요, 균형. 뭐요? 이거 먼저. 균형량, 변화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게 균형의 1이에요, 1.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요, 시험시 때려준단 말이에요. 공급은 일정한데, 뭐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감소한다면. 그 말은요, 공곡선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수요 곡선만 바뀐다면 이 말이에요. 맞나요? 왜? 수요나 공급은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뭐다? 곡선의 이동. 그죠? 양의 변화는 점의 이동.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하는 말은 공곡선이 이대로 우상하고 있는데 수요 곡선만 바뀐다면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봐보세요. 항상 증가와 감소는 양의 문제예요? 가격 문제예요?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잖아요. 이게 원래 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죠? 양의 문제 맞죠? 이리 오면은 뭐요? 양은 증가. 요리 가면 양은 감소죠. 맞나요? 그럼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 자체는요, 곡선의 한계가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든 공급선이든요, 여하튼 우측으로 오면 다 양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와요. 맞나요? 항상 증가 우측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양은 증가하잖아요. 맞나요? 이름 움직여도 증가하죠. 공 가만히 있다면은. 근데 수요가 가만히 있어요. 만약 공급이 증가해요. 맞나요? 그럼 공급이 요리 오겠죠. 우측으로. 요리 와도 양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요, 수요든 공급이든 무시하고요, 증가면 양 증가예요. 무조건 뭐요? 증가와 감소는 양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든 공급이 증가했든 균형량은 증가한 거예요. 콜?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건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이죠. 이러면요, 균형량은 다 감소하는 거예요. 맞나요? 요 곡선이 요리 가든 요 곡선이 요리 어떤 맞나요? 요리 어떤 다 감소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균형량을 딸 때는요, 그래프를 고려할 필요 없이요, 증가와 감소만 보는 거예요. 뭐요?
뭐 증가면 균형량 증가, 감소면 균형량 감소예요. 그래서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버린다. 뭔다고요? 그냥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 증가이든 공급 증가이든 증가이면 균형량 증가,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이면 균형량 감소.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뭐 한다고 이거는요? 수요군 관계없이 수요든 공급이든 공급이든 무시해버리고 뭔다고요? 증가면 뭐요? 균형량은 뭐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와 감소가 양이에요. 양. 뭐요? 증가면 뭐다? 그냥 양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맞나요? 그럼 감소면은 똑같이 그냥 감소하는 거예요. 맞나요? 균형량이에요. 그럼 균형량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래서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을 따지지 않는다. 되나요? 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해가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봐야 될게요. 이 균형 가격이 문제예요. 뭐요? 항상 균형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균형 가격 해볼게요. 이래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요. 수요가 증가해요. 뭐요? 수요가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한 개는 수요 증가, 한 개는 수요가 감소해요. 뭐요? 하여튼 제가 숫자가 많아지면 위로, 화살표가 작아지면 아래로. 맞나요? 이 말은요, 일단 공급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공급은 일정하다 해줍니다. 공급 일정하고 공급 우상하는 가운데서 수요 곡선만 증가, 감소 때 말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이러면요, 일단 균형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을 보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뭐요? 증가, 감소예요. 뭐요? 어차피 양은 증가, 감소니까. 그래서 공급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냥 균형량 증가, 감소면 균형량 감소예요. 됐나요? 이제 균형 가격을 줘요. 뭘 준다고요? 가격을 줘요. 주면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요? 살살이 많아지면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은요, 일단 균형 가격은요, 상승하는 거예요. 뭐요? 살 사람이 적어져 버리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다 바뀌니까 화살 방향이 똑같죠? 증가니까 그대로 증가. 균형 가격 상승.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대로 균형 가격 하락. 그래서요, 수요가 바뀔 때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바뀔 때는요, 증가의 방향과 가격 방향 같아요. 왜? 양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량이 증가하고 그것도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맞나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맞나요? 양은 따질 필요 없잖아요. 증가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요, 시장에 공급은 일정한데 살살이 많아지면 당연하게 뭐요? 가격 올라가죠.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시장 논리상. 그죠?
근데 두 번째요. 만약에 수요가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뭐예요? 증가할 수가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이거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뭐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요. 이는 그대로 이는요 증가하고 감소해요. 맞나요? 균형량은 수 따지 않다는 게 똑같아요. 증가 이게 양이니까. 증가와 감소는 양의 문제라니까요. 상승과 하락이 가격 문제지. 맞나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뭐요? 균형량 따지지 않는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맞나요? 그런데 팔물이 쏟아지면요. 팔물이 쏟아지면 시장 이치상 가격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급 물량이 귀해지면 올해 배추가 흉이 들면 귀해지면 가격 올라가죠?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 주의할 점이 바로 요즘이에요. 공급일 때는 뭐다고요? 균형량과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공급일 때는 올해 양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일 때는 뭐요? 양이 적어지니까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요걸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 칠 때는 뭐가 요 공급일 때만큼은요 여기에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가격이 뭐가요? 요걸 잘 봐두셔야 돼요. 수요 쪽일 때는 균형량과 가격이 같이 가요. 맞나요? 수요일 때는 그냥 증가면 균형가격 상승, 감소면은 균형가격 하락이잖아요. 어차피 증가와 감소는 양의 문제니까. 근데 공급일 때만큼 뭐예요? 증가면 균형가격 하락, 감소면은 균형가격 상승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 뭐요? 뭘 받아놓고요? 공급일 때가 반대로 간다는 것. 뭐요? 뭘 간다고요? 공급일 때가 반대로 가요. 이게 반공이라는 거예요. 뭐요? 근데 우리가 일상 문제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왜 볼 거 없는가 하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딱 나왔어요. 다 문제 째려보는 거야. 뭔다고요? 그럼 오지수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 쪽인데요. 수요 쪽인데요. 균형 가격과 양이 화살 반대로 갔으면 틀린 거예요. 맞나요? 수요 쪽일 때 같이 가야 되잖아요. 화살 방향이. 균형량 증가면 균형 상승 가야 되잖아요. 공급일 때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럼 공급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나왔는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하면 틀려버렸죠. 맞나요? 공급일 때는 균형이 반대가 되니까 양과 가격이 안 그래요? 객관식이 그것이 뭘. 우리 시험은요, 실제로 가면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눈 딱 째려봤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했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화살 방향이 반대면 틀렸다. 맞나요? 공급이 나왔는데, 화살 방향이 뭐예요? 같이 가면 틀리는 거예요. 콜? 그 말도 답이 끝나요. 10조 게임. 몇 조 게임? 객관식이야. 객관식은 짜 맞추기 하면 되는 거예요. 단맞이 고르면 되는 것이. 안 그래요?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수요일 때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화살표가 같지만 공급일 때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화살표가 반대로 간다는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이게 일반 고등학교 시험 같거든. 뭔다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접목시켜버려요. 뭔다고요? 접목시키는데 제일 많이 노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가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뭐요? 근데요. 공급이요. 뭐요? 감소했대요. 뭐 했다고요? 근데요. 공급 감소가 더 크대요. 뭐요? 시험에 수요 쪽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에서는 공급 감소가 발생했는데 이때 공급 감소가 더 크다면 이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요 두 세력이 싸우면 상계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공급 감소가 더 크니까 공급 감소가 더 이기겠지. 타자니까 하고 있게. 항상 큰 쪽이 이긴다. 뭔다고요? 큰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큰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다 했죠? 이거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급 감소 보면 돼요. 이거 갖다 보면 돼요. 맞나요? 상계해봤자 공급 감소가 더 크니까. 그래서 항상 수요 증가가 더 크다면 때는 수요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큰 쪽만 잡으면 돼요. 뭐만? 이때는 큰 거 잡으면 돼요. 그럼 공급 감소니까 그대로 우리 뭐예요? 균형을 볼 때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을 보면 맞나요? 공급 감소니까 양 감소죠. 항상 양 같잖아요. 감소. 가격은 반대로. 맞나요? 답이에요. 그죠? 공급과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라면 항상 균형량은 수요 공급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균형량은 감소하고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죠? 그래서 공급일 때는 반대로 가잖아요. 공급일 때만 가격만 반대로. 뭐만? 공급일 때는 가격만 반대로. 콜? 공급일 때는 가격만 반대로. 그죠? 양가치가 됐으니까 가격만 반대로. 자, 이게 하나 봐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체크. 되나요? 체크. 두 번째 주는 게 내부 주는 게 뭔가 하면요. 또 이 체크할 건데요. 이 내용이에요. 그럼 주로 요 두 개를 보면 돼. 되나요? 발을 안 주고요. 저 케이스로요.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뭐요? 감소했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되나요? 줬어요. 또 니은 케이스는요. 수요가 감소하고 플러스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걸 줬어요. 요 케이스에 되나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는 증가인데 하나는 감소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양이 반대로 갔죠. 이때는요. 이렇게 크다고 밝혔죠. 이거는 큰 쪽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더 클 수 있는 상황과 요게 더 클 수 있는 상황과 같은 거 세 개 다 봐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요게 더 크다면은 증가가 더 크겠죠. 요게 더 크다면 감소가 더 크겠죠. 같다면은 양은 일정하겠죠. 이럴 때는요. 양을 알 수 없다 해야 돼요. 뭐요? 증가와 감소만 했으니까 요 힘이 더 크면 증가가 더 클 것이고 요 힘이 더 크면 감소가 더 클 것이고 같다면은 양은 불변이잖아요. 이때는 양을 뭔다고 했다는 그런 양을 알 수 없고 해야 돼요. 뭐요? 없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 수 없단 말은요. 균형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균형량은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왜? 어느 것이 큰 거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세 개를 다 염두에 줘봐야 돼요. 이게 더 클 수 있는 상황. 이게 더 클 수 있는 상황. 같은 상황. 맞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은요, 양이 반대로 가면요, 가격이 무조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동수. 맞나요?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량 가격, 공급과 가격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한번 올라가고 공급 감소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번 상승.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왜? 한 경기 보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가격은 반대로 가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쭉쭉 상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번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게 더 큰가 이게 더 큰가 같은 거 모르잖아요. 이게 더 크다면 양은 감소할 것이고 이게 더 크다면 양은 증가할 것이고 똔똔이면 양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도 양은 알 수 없다 보면 돼요. 뭐요? 감소와 증가가 만나면 양은 알 수 없다 하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은 하락하죠. 맞나요? 또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하락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양을 알 수도 없는 돼요. 그래서 딱 공부할 때요, 하나는 증가와 하나는 감소인데, 뭐요? 하나는 증가와 감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큰가 주지 아니할 때는 그냥 양은 알 수 없다 하면 돼요. 콜? 그리고 가격은요, 그냥 수에 맞추면 돼요. 어디다가요? 맞추면 돼요. 이해갑니까? 어쨌든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소와 증가죠. 양은 알 수 없고 하고 이거 맞추면 돼요. 수요 감소면 양 감소잖아요. 요는 지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되나요? 그래서 양이 반대로 가면 무조건 가격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갑니까? 요것만 일단 한번 체크해줘요. 근데 참고로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참고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뭐요? 이는 증가가 만났죠. 이는 볼 것 없이 이는 근인 양은 무조건 증가예요. 맞나요? 여기서 한번 증가, 여기서 한번 증가니까 증가가 두 번 마주치면은 근인 양은 쭉쭉 증가하지 안 그래요? 두 번 증가. 그 대신 균형 가격일 때는요 알 수 없다 해야 돼요. 맞나요? 왜 그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세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도 세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같으면 가격 불비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딱 다른 거 풀렸고 증가와 감소만 만나면 뭐다? 증가와 감소 만나면 그냥 볼 것 없이 있거든요. 큰 줄 안 바뀔 때는 이 바뀔 때는 그냥 큰 줄 하면 됩니다. 안 바뀔 때는 그냥 양은 알 수 없고 하고 가격은 수에 맞추면 돼요. 콜? 근데 증가가 만나면 그냥 볼 것 없이요. 균양 증가, 가격 알 수 없다면 돼요. 그럼 감소가 만나면은 균양 감소, 가격 알 수 없다면 돼요. 되나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제일 큰 프로그램이 요 두 가지 프로그램 이렇게 두면 돼요. 되나요? 이해가죠? 몇 초 게임? 10초 게임. 요걸 설명한다고 지금 현재 그래프에 111, 112, 113까지 신나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되나요?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세 가지 상황을 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클 때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개씩. 맞나요? 우리 시험은 이게 안 나와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114페이지로 나와요. 어디요? 114페이지로 시험 나온다고요. 뭐 나온다고요? 114페이지에 그 확인합수 보입니까? 그 19에 보이죠?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맞습니까? 맞나요? 갖는 또 모습 박았죠. 아파트라고 이렇게 그죠? 넣는단 말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이 모습 박아야 아파트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모습 박아서 줘요. 지금 질 때 되나요?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죠. 보지 말고 이거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인데 증가 큰가 감소가 안 좋죠? 안 좋죠? 증가와 감소가 만났어요.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나와야 돼요. 뭐요? 균형 양은 알 수 없다잖아요. 증가와 감소가 만났으니까 증가와 감소가 만났으니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균형 양은 알 수 없다 해야 되지. 균형 양은 알 수 없다 맞나요? 그럼 빨리 균형 양 자리에 알 수 없다 빨리 찍어요. 몇 번? 다 끝났지 뭘. 균형 양 자리에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5번이네. 뭘 보고 있어 또. 왜 또?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증가가 더 크면 균형은 증가할 것이고 감소가 더 크면 균형 감소하겠지. 똔똔이면 균형은 불변이겠지. 그러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단정할 수 없지. 맞나요?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혹시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가 두 개라면 이제 가격을 봐야 돼. 맞나요? 수요 증가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공급 감소도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안 그래요? 답 5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잘하는 거니까. 뭐요? 그래서 시험에 가면 항상 시간 싸움이에요. 그 논리예요. 이거 외국들은 나중에 이제 연습하면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가 증가한다 했는데 수요 증가하면 볼 것 없이 양 증가 가격 상승이겠지. 안 그래요? 그럼 양 증가 가격 상승이니까 두 개의 화두가 같이 가야 돼. 수요 쪽이기 때문에 좀 그죠? 그게 반대면 틀린단 말이에요. 혹시 만약에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좋단 말이야. 안 그래요? 볼 것 없이 공급 감소니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상승이겠지. 안 그래요? 공급과 가격만 반대로 간다니까. 뭐만? 자, 그걸 예습해 주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좀 잘 노는 것들을 이렇게 익혀놔야 돼요. 뭐요? 그렇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식 자체는요, 누가 만들어도 시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뭐요? 객관식은 왜? 답 주고 다 묻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 때문에 그 논리성만 잘 파악해내면은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수요 쪽인데 균형량과 가격이 반대면 틀린다. 맞나요? 공급 쪽인데 균형 가격과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같은 방향 틀린다. 공급은 반공이잖아요. 가격이 반대로. 맞나요? 자, 그런 걸 우리 잘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얘기하지만요. 대충 리듬이 이해가 되면, 뭔다고요? 리듬이 이해가 되면 이걸 가지고 빨리 풀 수 연습 자꾸 해야 돼요. 결국 시험장은요, 누가 실수 없이 빨리 푸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그 푼 시간을 또 다른 시간 또 주지. 안 그래요? 그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말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아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암기를 해야 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암기는 빨리 까먹으니까 다 접어서 익혀버리라는 거죠. 체득으로. 맞나요? 잘 놓은 것들은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요. 시험자서 언제 앉았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어요. 그죠? 한 문제 3문씩 풀면 다 풀겠어요? 못 풀지. 그죠? 익혀야 돼요. 근데 잘 노는 것들이 보통 40개 안쪽이에요. 뭐요? 잘 좀 해야 안 돼요. 40개 안쪽에 잘 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해도 시험에 32개 만드는 지장 없어요. 되나요?
이렇게 잘 나온 부분들은 한번 익혀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뭐까지만? 또 나중에 탈수 입으면 또 다치니까 이까지 많아요. 되나요? 오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샘플도 많이 보지 말고 처음 볼 때는 이거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보고 익혀놔요. 되나요? 많이 보지 말고 넘어가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자 부두산 경기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가 자 뭐야 응용이에요. 응용 뭐요? 응용이에요. 응용 여기서부터가 응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응용 경기 응용이에요. 응용이에요. 저 경기 이거는 제가 오늘 간단 한번 응용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이 경기가요 사실 우리가 부두산 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요? 이게 중개 실무예요. 뭐요? 이게 중개 실무예요. 경기가 중개 실무예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많이 놓을 때는요 이게요 3개가 넘어가 있어요. 3문제까지.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2개 정도는 보는 거예요. 2개 정도 되나요? 보는 거예요. 부두산업이에요. 업. 여기는 부동산 중개 실무다 보면 돼요. 되나요? 중개 실무다. 조금 쉬었다가 하죠. 시간 잘 가죠?